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공작관으로 20여 년간 활동하시다가 퇴역하신 최수영 공작관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국정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특히 대북 공작은 거의 마비 상태로 이렇게 고사 직전인데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시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20여 년간 활동하신 분으로서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지금 조직 돌아가는 거에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문정부 시절에 이상한 그 국정원의 행동이라고 할까요? 첩보작전. 예. 그리고 광개토 대왕함에 수상한 작전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18년도 12월 20일일 거예요. 네. 그 동해안에 가보면 그 북한하고 경계선 NLL이 동해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쪽에 보면 이제 대화태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근데 이 대화태어장 혹시 사용하실 네, 필요한 쓰겠습니다. 네. 그 여기가 그 한일 공동 수역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 한일 공동 해역 여기에서 거기요. 예. 여기 지금 이거 대한민국이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네, 저희가 네. 일본이에요. 예, 요 중간에 이제 우리 울릉도가 있고. 예, 울릉도가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저 대화태어장에 네. 목선 하나로 인해서 네. 한일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즉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어요. 네. 그런데 이 광개토 대왕함은 네.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정예 함정이에요. 네, 그렇죠. 뭐 항속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무장이 대단히 현대화되어 있는 아주 그런 최신식 그런 함정인데 이 광개토 대왕함이 이 여기에 놓여 있는 하나의 목선을 구하러 갔다는 그 명분으로 갔다가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이제 보고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초계기가 띄어서 그 자기네 영에 근접했으니까 그렇죠. 상황을 이제 관찰을 했죠.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레이더 우리가 보통 조사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레이더 빔을 이 초계기에 쏜 거예요. 우리 해군 함정으로부터. 그러니까 한국 해군이 일본 초계기에다가 딱 레이더를 겨누는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나 너한테 지금 미사일 쏠 거야. 그러니까 경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가면 발사. 그리고 그럼 이제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순식간에 당하는 일이라 당황스러웠던 거죠. 당황스럽죠. 이게 뭐지? 이거 왜 한국 군함이 우리 영해까지 근접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도 해야 될 역할과 임무를 하는 수행 중인데 대한민국 함정에서 저렇게 레이더를 발사하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경이 곤두섰던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은요, 지금 한일 간의 EEZ 경제 그 수역 있지 않습니까? EEZ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어로 작업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 서로 양해도 하고 서로 쌍방 간에 그런 묵인하에 어로 작업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인 작전 범위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우리 해군으로서도. 그러니까 울릉도에서도 한참 더 동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해군 함정이 왜 누구 지시로 이 한일 공동 수역인 대화태어장까지 달려가서 그 목선 하나를 구조했느냐 이거. 목선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지 최신의 광개토 대왕함까지 떴느냐. 그렇죠. 그러면 목선이라고 해봤자 최신의 장비나 이런 소위 뭐 인공위성 통신 장비나 무슨 없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자, 그러면 모종의 사연이 있는 배였을 거예요. 그 목선이. 그렇죠. 물론 딱 배에 가서 달려 보니까 뭐 죽은 사람도 하나 있었고 거기 몇 명 있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북한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자, 문제는 대한민국 해군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획득했느냐 하는 점이에요. 북한에서 주었겠죠. 저거 잡아야 된다. 저거 잡아서 보내달라. 그렇죠. 그리고 명령을 받은 거지. 만약에 그러한
이 조난 신호 구조를 해주십시오. 이런 걸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하고 협조해야지. 그렇죠. 일본한테 그러니까, 협조해서 자 우리가 지금 조난 목선이 있으니 우리가 구조를 하러 가니 공동 어로 수역이지만 EEZ지만 당신네들도 협조해서 미리 해줘. 왜냐면 그래야 군사적인 작전이 아니라는 거를 조난에서 그렇죠. 조난 작전이라는 걸 일본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가서 오히려 초계기가 뜨니까 그냥 레이더도 위협하고. 그러니까 지역도 보면은 일본으로 편중돼 있는 지역이었어요. 저 대화장에 그 발견된 지점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조했으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한 일. 뭐 조난이라면 그렇죠. 조난이라고 한다면. 조난이라면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건 일본도 협조하죠. 사진 한 장 없어요. 조난 구조했다며 자기네들 주장대로. 그리고 사진 한 장 없이 그냥 그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그 배, 그 배에 승선하고 있던 사람 전부 북한으로 돌려보내요. 배까지 다. 자 그러면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요 지금 모종의 지금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깊은 거는 수면 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해군이 어디 무슨 저 옛날에 당나라 군대입니까? 누구 지시 없이 그냥 혼자서 무슨 뭐 서핑 보드 타듯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지시를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해안에 보면 해군도 있지만 국정원 브랜치 오피스들도 있어요. 장소는 제가 안 밝힐게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건 몰랐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아무것도 없었듯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 김정은 운동을 하다가 혹은 김정을 죽이려고 모종의 모반을 꾸미다가 발각돼서 도망을 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넘어오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합동 신문반이 편성이 되고 조사를 해야죠. 검경 국정원 가서 다 합동 조사를 한다고요. 목선이 왜 북한 목선이 왜 우리 한일 어로 수역까지 어업 수역까지 왔는지 왜 그렇지. 북한을 탈출했는지 일단 조사를 해서 조난인지 아니면 망명인지 아니면 뭐에 쫓겼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서 북한으로 나중에 보내든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든 그렇죠. 조사 과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게 그 왔던 두 명의 강제 젊은 북송한 거 어부를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친구들도 보면 거기서 16명인가를 죽였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나중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조사해봤더니 그런 혈흔은 없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깨끗하게 소독하고 해서 증거 인멸이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더한 거예요. 더하네. 만약에 인권 차원에서 그렇게 그 바다에서 표류 중인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난민 내지는 북한 사람도 있었다면 그걸 인도적으로 구조를 해서 데려다가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최소한도 누군지 왜 거기 갔는지 그리고 그대들이 정말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조난 신호를 보낸 것이 있는지 뭐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뭐 거기 관계토대양이 떴고 거기 그러고서는 그냥 부랴부랴 돌려보냈다. 누군가의 명령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2018년 12월이면요.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그 서훈인가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외교안보실장 누굽니까? 정의용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북쪽에서 이 사람들 잡아주십시오. 그것도 안 하겠지. 야 빨리 잡아들여라 이놈들아. 빨리 잡아서 보내. 왜냐하면 지네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긴밀하게 마치 짜여진 계획대로 하는 것처럼 최종의 최신의 우리 관계도 대항함이 갔냐 이거지. 그러면
그날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누가 안다? 그 지시를 받고 해군한테 지시를 한 사람들도 알지만 예. 저 광개토 대왕함에 승선하고 있던 우리 해군 장병들, 알겠지. 거기 그 함정의 지휘관들 예. 알겠죠? 예. 어디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받아서.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과거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 임종석이 레바논 갔던 거 얘기할 때 예. 그 UAE에 들려서 거기 왕세자 만나가지고 하고 그 레바논 가서 했는데 그때도 그 우리 동명부대 장병들 위문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등짐 나는 우리 장교들이 있을 거야. 예. 그 등짐이 뭔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지. 예? 예. 그게 금인지 뭐 달러지. 아니면 달러인지 그 장교들 고급 장교들 그거 가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가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 예. 그런 소위 말 노예들한테 사역시키듯이 그런 일 했다?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옆에 있는 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있고 거기는 북한의 핵과학자, 네. 북한 정보요원들, 북한 기관들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기까지 갔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면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가를 방어하는 최전선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요원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리고 남들이 갈 수 없는데도 가야 되는 게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못 이뤄내는 것도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정보기관 요원들인데 이 동해안에 파견 나가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뭘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령에 따랐겠죠. 그렇죠. 명령도 따라야 되고 또 그걸 잘 지켜야 그렇지. 승진. 밥 먹고 살 수 있고 승진하고 그 잘하면 승진도 하니까 예. 그 해야 될 일 안 한 거지. 그 저는 평생 지론이 밥 먹고 밥값을 못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쫓아내야 돼. 그 밥 주면 안 그 됩니다. 국정원 직원 요원 자격이 없는 거지. 국정원 요원이 그건- 아니라 그건 그건 무슨 뭐 어디 수수학이야, 뭐 동사무소 간첩이야. 직원들도 그거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예. 그런 거는 이제 단죄를 해야 된다고. 예. 우리가 미국 CIA 같은 데 가보면 걔들끼리 딱 돼 있어. We are the first line of national defense line. 첫 번째 라인이다. 예.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이 국가 안보의 예, 최전선. 최전선이다 이거. 그리고 we accomplish it others cannot accomplish.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우리를 한다. 이거. We can go others cannot go. 남들이 갈 수 없는 데를 우린 간다 이거. 그래서 국정원 원훈이 그 그래서 우리 양지를 위해서 음지에서 일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양지를 지향한다는 지향한다고. 얘기는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네. 충직하게 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최수영 공작관 이제 서울대 나오셔서 그런지 저 영어 발음이 좋네. 아이, 서울대 나와서. 예, 그 말씀하세요. 대학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볼 때 이 우리가 정말 네. 이 나라의 국민이고 네. 또 더 나아가서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에 있고 네. 예? 더더군다나 정보기관 요원이라면 이런 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자 그때 뭐 누가 봐도 수상한 정황인데 그리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 목선과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을 부랴부랴 돌려보내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 초계기도 떴어요. 네. 그럼 일본에서는 뭔가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최근 들어갔고요. 네. 그 일본 쪽에서도 지금 일본의 그 현대 주관인가 네. 뭐 거기도 있고 네. 또 일본의 주관지요. 예, 네. 막강한 그 일본의 정보기관이 있어요. 네. 내각조사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내각조사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과거 우리 회사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 그렇죠. 그와 같은 역할을 내각조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아주 뛰어난 요원들이 많아요. 일본이 또 국력이 또 예, 있으니까. 일본이 과거에 이 아시아를 다 집어삼키고 지배했을 때 그때도 다 그런 요원들의 그렇죠. 역할이 크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요. 이 국정원이 해야 될 일 아는 게 분명하잖아요. 예. 요것도 벌을 줘야 되는데 네. 이런 거를 뭐 따지는 게 뭐 국회 정보위원회도 있고 뭐 국회 본회의도 있고 이럴 텐데 그
그 국회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아는 게 없잖아. 그렇지. 그 애들 아주 무식하잖아. 예. 그 뭐 주는 돈이나 먹고 뭐 그러고 있지. 뭐 지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석탄 석유 문제 있죠. 예.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거. 그렇지. 근데도 국회에서 무슨 조사 하나 안 해. 예?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를 갖다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안 주고 지들만 맨날 군림하냐고. 예. 당연하죠. 그렇지.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 그렇죠. 예. 제가 그 편갈리게 하는 얘기를 오늘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자, 집사람한테 돈을 벌어서 10만 원 벌어서 9만 원을 갖다 줘. 여보, 나 이거 10,000원밖에 안 쓰고 내 절약해서 용돈 절약하고 쓸게. 마누라가 우리 남편 그래도 이제 제법 그래도 참 철 들었네 그래. 그런데 한 1억을 벌었어. 그런데 여보 1,000만 원 당신한테 줄게. 응? 넉넉하게 좀 쓰라고 말이야. 그래놓고 9천만 원 지가 꿀떡하는 거야. 요게 딱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요. 이 대한민국에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과 국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출도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남쪽에 있는 하이에나들이 있다고. 다 꿀떡하고. 응? 이 사악한 이 하이에나들이 꿀떡하고. 그렇지. 선이라는 굴레를 쓰고 북쪽에다가는 형님, 내 이번에 9개 드릴게. 그래놓고 하나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야 9장이 와야 되는데 한 장밖에 안 오니까 죽겠는 거지. 그건 이제 조루하면 됩니다. 9조가 와야 되는데 1조 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여기서 기생하면서 얘네들이 평생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평화 떠들잖아요. 통일하자 소리 합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하죠. 통일하잖아요. 평양 애들이 내려서 제일 먼저 걔네들부터 우리 죽여요. 우파 죽일 것 같아요? 걔네부터 죽여. 이거부터 죽여. 베트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예, 그러니까 얘들도 그동안 사기치고 속이고 기만했던 거를 자신들의 행동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두겠어요? 그렇죠. 평양에서는 그냥 그동안 속은 게 분해서라도 먼저 죽인다고, 그렇죠. 얘들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통일은 되면 안 되고. 그렇죠. 통일은 되면 안 되고. 약점은 잡혔으니 벌벌벌벌 기어야 되고 뭐 협박하면 갖다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로 평생 울고 먹는 거야. 콩고물 울고 먹고 콩고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저런 무리들, 저런 사악한 집단에 대해서 단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 있어서 깨어나셔서 이 좀비스러운 좌익들, 우리 줄여서 뭐 좌좀이라고도 하는데 이 더럽고 치사하고 추악한 이런 친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자 간명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북한을 칭송하는데 북한 가서는 안 살아. 그렇죠? 그렇지. 북한 가서 살겠다는 단 한 놈도 없죠. 한 놈도 없죠.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그러면 아니 김일성 사상이 그렇게 좋고 주사파 정책이 그렇게 좋으면 가야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암약하면서 여기서 온갖 사치는 다 부리죠. 그러면서 자식놈들은 미국에 역보내고 이 표리부동한 이런 놈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 이거야. 저는 그래서 이산가족 그 찾지 하잖아요. 이산가족.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0,000명씩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 우리가 10,000명 보낼 테니 그쪽에서 남한을 동경하는 사람 10,000명 맞바꾸자. 인질 교환처럼. 니네 동경한다며. 동경하는 대로 가. 10,000명 보낼 테니 거기서도 동경하는 사람 반체제 인사들 일로 보내라. 우리 환영한다. 그렇게 해서 10,000명씩 교환했으면 좋겠어. 그 림종석 동무 이런 사람들 좀 이게 아주 앞장서서 좀 보내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북한에 가면요. 지들이 이용당하고 죽는 걸 알아요. 아니까 또 안 가는구나, 이놈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학계에서도 뭐 지북파라는 말 있잖아요. 북한을 안다는 사람들. 그렇지.
딱 보면 그 지북파에 속하는 친구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 뭐냐? 북으로부터 모종의 결점이 잡힌 사람들. 약점이 잡힌 거죠. 약점이 이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북한을 한두 번 드나든 사람들은 약점을 어떻게든지 북한은 잡는다. 아니 북한이 어떤 놈들인데 안 잡겠어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 뭐 정치인, 교수, 뭐 목사, 언론인,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스피커가 되니까 요 사람들을 잡으면 다중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 6.15 직후에 박지원이가 언론사 대표들 데리고 북한에 갔다 수십 명 왔잖아요.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때 46명인가 8명인가 데리고 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을 폄하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한테는 C자 붙이는 그런 언론이 저쪽에 그 살인마 집단들한테는 무슨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장 그러고 있어요. 예? 그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백두혈통도 아니란 말이에요. 걔들이 말하는 대로. 그건 저 스시 혈통 아니 후지산 혈통이지. 그 일본에서는 그 무용수 혈통이라고요. 무용수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 할애비 아버지하고 사진 찍은 것도 하나 없잖아. 증거 자료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소실들. 그렇지. 첩의 자식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개족보에서 그 개족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외에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거를 뭐 무슨 우리 민족끼리 무슨 뭐 인류적인 차원에서 뭐 인도적인 지원하고 이게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돼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한 가지 김정은이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는 주어를 생략하고 말합니다. 일부러. 김정은 너 1시간 내에 결심만 하면 너 주변에서 너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가 있어. 응? 그러니까 정은이 네가 명줄대로 살고 싶으면 비핵화에 이런 장난칠 게 아니고 핵 불능 조치를 취하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내려와. 그러면 살려주지. 그 말은 국정원 공작원이 거기도 깊숙하게 침투해서 명령만 내리면 목을 딴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내가 주어를 분명히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아들었어요. 007이 하여튼 거가 있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얌전하게 말 들어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담대한 구상 뭐 이러면서 핵 포기해라. 이게 말이에요. 담대하게 우리가 준다. 우리가 그 F-35나 뭐 이런 그 스텔스 전폭기들, 그다음에 또 B-1, B-2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전폭기들, 이런 비행기를 갖고 쓸어버리면 한 서너 시간이면 다 쓸어버리는데 이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고. 이 국가 예산을 뭐 몇백조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이 정보기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쓰는 걸로 아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 인건비, 경상비 빼고 나면 아주 순수하게 이 해외에서 공작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몇 푼 안 돼요. 아 그래요? 많은 줄 알았는데 그거. 얼마 안 된다고. 예를 들면 국군에서 그 이 F-35 이런 비행기 한 대 값만 지금 전략하면 엄청나게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기관에 그 쓸데없이 있는 아이들을 왜 이렇게 자꾸 뽑아? 쓸데없는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밥 먹고 밥값 못하는 것들. 그저 일반 저 사무직 같이 그냥 눈치만 보고 늘 공무원처럼. 아니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예를 들면 그 우리 국회 가가지고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 그 없애려고 아주 노력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 있다고. 그 아저씨는 회사 생활할 때 공작 파트에서 그 기본계획서 한번 안 써본 사람이야.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김시성 갖고 있는 아저씨 있어. 동작구 의원. 동작구 누구지?
아니 경희대학교 후배라 그러면서 그 들어가 있는 그런 아저씨 하나 있다고. 아, 문재인의 경희대 네. 후배. 그 뭐 하도 귀한 이름이라 실명 거론하기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했던 게 그냥 인사과에서 이거 저 서류 작성하던 사람들이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대공수사권 없애야 된다고 막 입에 거품 물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배 공작관들이 연락이 와요 저한테. 우리 그 전설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배님들이 있거든. 저는 그 선배들에 대하면 발가락이 떼도 안 되는 전설의 놈이고. 공작원들. 야, 그러니까 공작관들. 우리가 하부요원으로 쓰는 애들은 공작원이라고 하지만 그 공작원을 부리는 지휘관은 계획하고 그렇지. 지휘하고 꽂고 이런 공작관이란 말이야. 공작관. 이 공작관은 영화로 치면은 캐스팅하고 각본 보고 뭐 카메라 조명 맞추고 총 연출하는 이 감독이에요. 아, 그럼 거기네 007 영화에서 보면 그 여자 국장인지 뭐지 있어요. M, 뭐, 007을 지휘하는 007한테 지령 내리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지능이 약하고 식견이 부족한 자가 007 같은 그런 요원을 부릴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럼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좀 스파이 작전인데 아유 고도의 침.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아주 그 인텔렉추얼 하면서도 인텔리전트해야 돼. 그렇죠. 아주 지적이면서도 그 정보 감각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수도국장 하다 오고 말이야. 그 서울법대 나오고 뭐 고시부터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 그러면 감각과 그럼요.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 국가의 이 신경망이 되는 이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요원들은 어느 대학교 무슨 스카이 대학교 나오고 뭐 고시 붙고 이런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정신 상태가 똑바로 박인 아이들. 예? 그다음에 심신이 건강하고. 그렇지. 예, 임무가 떨어지면 목숨 걸고 그 수행하고. 어디서든 낙하산을 타든 뭐 잠수정을 타든 그렇지. 가서 그 과업을 완성시키고 나는 설령 죽을지언정 국가가 내 가족을 지켜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그 국정원 안에. 아, 우리 공작국에는 그런 요원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예. 많으면은 좀 이제는 좀 박지원이든 뭐 이거 다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 고발했구나. 내가 그 국정원에서 박지원 고발한 게 그런 사람들이 한 거구나. 윤 대통령도 그 이스라엘 모사드 뭐 롤모델로 말씀하시고.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죠. 네, 그건 모사드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서는 내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